이번에 리플 CEO가 딱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가 이겼다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이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체 뭘 보고 이겼다라고 말을 한 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상승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시면은 지금 이 뉴스에 마냥 환호하면 안 되는 이유들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 트럼프 측에서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내용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미워하던 세력들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쫓겨났는데 이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본인 SNS에다 화답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반대 세력은 법원에서도 선거에서도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서도 전부 다 패배했다라고요. 이게 오늘 이슈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정말로 전부 다 이겼다면은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들을 꺼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트럼프가 쓴 단어 하나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영어로 future proof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정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와도 못 바꾸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링하우스가 이겼다라고 말을 한 건요. 지금 당장 무슨 법이 통과돼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리티라는 법안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해요. 코인 하나하나를 보고 이건 주식 같은 거다. 이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법으로 정해주는 법입니다. 그동안 XRP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요. 이게 주식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몇 년을 싸웠다 보니까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XRP는 디지털 상품 그러니까 금이나 원유 같은 자산으로 딱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싸움이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이 법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리티 액트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사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법은 미국 하원을 2025년 7월에 이미 통과했었습니다. 무려 찬성이 294표였고요. 반대는 134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법을 만들려면 하원만으로 안 되죠. 상원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법은 2026년 5월달 상원의 하원위원회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을 하나 넘은 수준이 아니라요. 이제 막 첫 봉우리를 넘었을 뿐입니다. 앞에 더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더 남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의 버전을 다른 위원회 버전과 하나로 합쳐야 되고요.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해야 되고요. 다시 하원과 내용을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 서명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그냥 과반이 아니라 더욱더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데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를 확보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찬성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이겼다라는 말 자체가 정확히 보면은 지금 이긴 게 아니라 머지않아 이긴다, 곧 이긴다 뭐 이런 표현에 더 가깝겠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게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줄에는 지금 마감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이 법이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시점은 6월달에서 8월 초 사이로 보입니다. 왜 하필 이때냐? 11월달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어가지고 이 시기를 놓치면 법안이 더 밀릴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2027년 새로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런 민감한 법을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여름이 길게는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인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법을 그냥 또 하나의 호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단순한 호재 정도가 아니에요. 핵심은 영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법이 통과되면 XRP가 디지털 상품이라는 사실이 연방법에 못이 박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2026년 3월 달에 내려진 그 분류를 마음대로 되돌릴 수가 없게 될 거고 바로 이게 트럼프가 말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의 진짜 의미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XRP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 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진짜 공포를 하나 꺼내볼게요. 그건 바로 트럼프 이후에 민주당으로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또 예전처럼 SEC 갠슬러처럼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냐, XRP 소송 거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들입니다. 몇 년 동안 그 불안감에 시달렸었죠. 근데 정권 바뀌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안이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클래리티 법은요. 그 불안감을 제도적으로 끝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잠깐 오르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판 자체를 그냥 굳혀버리는 정확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겼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무섭다고 했던 이유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솔직한 분석이 아니겠죠. 이 두 가지 무서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오래된 역사 패턴이죠. XRP가 2024년 트럼프 당선된 직후 2주 만에 155%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수익은 발표가 나온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요. 발표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에게 수익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히려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순간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 미리 가격에 반영된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를 걸 미리 당겨가지고 올라버린 상태를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XRP는 비트코인과 0.84라는 아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면 XRP는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비트가 빠지면 XRP는 더 가파르게 빠지죠. 실제로 최근에 이란 관련 충격대 그리고 여러 가지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아래로도 빠졌었고요. XRP도 1,800원 가까이 끌려 내려간 바가 있었습니다. 이 규제 소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 전체 분위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호재는 그냥 묻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법안 일정만 보실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올해 여름 정도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를 이미 넘었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간선거 전이라는 시간 압박이 있기 때문에 6월달에서 8월 사이 상원 표결 시도가 집중될 흐름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걸 확정으로 보시면 안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60표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하고요. 법안 안에 정치인들이 서로 합의를 못한 민감한 조항도 남아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한 번 더 미뤄질 수도 이 양갈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일부에선 이 법이 통과되면 XRP가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에 기반한 예상이지 약속된 숫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는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에 이겼다라는 말은 법이 통과돼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게 만들 길이 열렸다는 뜻이겠습니다. 진짜 변수는 이 법이 6월달에서 8월 사이 통과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버텨주느냐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호하실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지켜보실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여름의 창문이 닫혀버린다면 그때 XRP는 다시 길고 긴 기다림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